사실 작년 한 해는 참 이슈의 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하시잖아요. 저희도 네.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유튜브 시장도 어마어마한 네. 한 해였죠. 온갖 네. 이슈거리가 달별로 한 단씩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허위 광고, 네. 과대 광고, 소위 말해 이제 내돈내산 유튜버들이 네. 굉장히 사죄를 네.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하나의 이제 구독자로서 네. 혹은 소비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를 믿고 그걸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광고를 받고 진행을 했던 거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좀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네. 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그거를 의뢰를 하는 건 광고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광고주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허위 가장 광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허위 광고, 가장 광고다라는 거는 법적으로도 제재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광고 속성 자체가 약간의 어떤 그런 과장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광고의 속성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좀 그래도 이제 좀 효과가 좋은 것처럼 좋고, 얘기해야 예, 되고 맞아요. 맛있는 것처럼 그쵸, 얘기해야 예, 되고 그렇게 그쵸. 잘 사람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를 넘어간 너무 이제 심한 이제 과장 허위 광고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뭐 제재가 들어가는데 유튜버 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광고 방식 자체는 내가 써보니까 좋은 것 같다 또는 이제 맞아요. 내가 이게 돈 주고 내가 이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내가 이제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 광고가 아닌 척 하는 거잖아요. 광고가 그쵸, 아닌 척 하는 사실은. 소비자를 속이는 네. 건데 네.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광고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작년 한 해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지금은 유튜버 분들도 이제는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표기 자주 표시를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 관련해서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다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광고하시면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광고주들에게는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나요? 광고주분들은 지금도 법적인 제재를 지금 받게 돼 있고요.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제재 사각지대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식의 광고 의뢰가 이제 많이 나간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그게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예, 맞아요. 해달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들을 이제 기망하는 걸 솔직히 속이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속일 수 없도록 좀 법적인 제도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유튜브든 아니면 SNS든 약간 익명성이 문제가 항상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SNS 스타 혹은 유튜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고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면에 꼭 그런 영상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고소합니다. 뭐 선처 없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썸네일을 자꾸 보고는 하는데 실제로 고소를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악성 댓글로 인해서 고소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고소는 가능하고요. 온라인이라는 어떤 그런 공개된 공간에서 누군가를 이제 비방하거나 누군가 어떤 그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소라는 거는 이제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한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현재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 이제 서버를 두고 해외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공권력이 기본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 뭐 네이버나 다른 어떤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장을 뭐 낸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그 익명성 때문에 그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 이제 어떤 그런 회사를 하더라도 사법 공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중대한 사건들이란 너무 이제 피해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다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인적 사항을 다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막상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다가 취하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버 분께서 마음을 접으셔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고소 진행 사항이 훨씬 더 어려워서인가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당사자분이 와가지고 뭐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았을 경우에 그 네.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제재가 규제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나 또는 이제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뭔가 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기소유예 처분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벌금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벌금은 통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시장으로 유튜브를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계세요. 네네. 그럼 이분들이 조금 법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작권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편집할 때 영상에 들어가는 어떤 거는 BGM이라든지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썸네일을 만들 때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편집하는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무료로 공개된 어떤 그런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저작권 문제가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피해를 받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말고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정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이제 합의를 해서 정말 사건을 좀 원만하게 종결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과하게 어떤 비싼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또 내가 정말 실수로 뭔가를 잘못해서 저작권이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저작권자의 어떤 그런 허락 없이 썼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사건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벌금이 나와서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려보는 건데요. 아까 이제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한 50만에서 100만 원 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벌금을 내고 나면 재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악성 댓글로 이제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 벌금을 내는 게 아마 인생에서 아마 첫 경험일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할 수 하지 있는.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혹은 이제 제가 하나의 구독자로서 사람들에게 악성 댓글을 보는 사람들 보면 참 쓴 사람이 또 쓴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자신이 손으로 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마음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같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3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